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는 1982년에 한국일보라는 신문에 연재했다가 1983년에 이제 장편소설로 출간을 한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소설이 정말로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은 작가가 자기 자신의 6.25를 겪었던 자기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 삼고 그것을 재료로 삼으면서도 그것의 어떤 진실성이나 그것의 어떤 사실성 여부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개방해서 한국인들은 도대체 6.25 이후 19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의 큰 서사시로 만든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그의 겨울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작중에 나오는 일사후퇴가 있었던 그 무렵의 겨울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겨울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어요. 수지와 수인의 아버지는 은행원입니다. 그래서 또 아주 그 가족을 풍요롭게 꾸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이제 가부장적인 어른이죠. 거기에 수철이라는 남자아이를 낳고 8년이나 기다려서 겨우 수지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고자 해서 낳았는데 이번에도 딸인 거죠. 그래서 수인이가 태어납니다. 실망을 해가지고 이름조차 붙여주지 않았고 나중에서야 이름을 수인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을 때 얘는 오목이라는 별명으로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작가가 이 박완서라는 작가는 설정이 정말 뛰어난 작가입니다. 그래서 수철이라는 8년 위의 오빠, 그 다음에 수지라는 정말 지극히 이기적인 이중성을 가진 이 여성 주인공, 그리고 여성 주인공의 자리나 그 다름없는 이 오목이라고 하는 이름, 나중에 이 작가는 이 수인이를 수인이라고 쓰지 않고 전부 오목이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삼남매인데 앞에 오빠하고 언니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오목이의 삶을 정말 이름부터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일사후퇴 때는 누구나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버리고 또 남을 고발하거나 이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삶을 획득하는 것이 남을 몰인정하게 내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라고 박완서는 생각합니다. 6.25 전쟁에 대한 회상의 방식이 1940년 전후 작가들은 대체로 이념 대결이 어떻게 인간의 비극을 낳았는가인데, 그런데 박완서는 이념 대결로 인한 비극의 아수라장 속에서 거기서 인간들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비극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처 다 품지 못한 사랑이 우리들의 문제였다라고 작가는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막히게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일사후퇴의 와중에 서로 손을 놓고 헤어져야 했던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바로 수지와 수인이, 수지와 오목이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에요. 은표주박 놀이개 하나만을 쥐어주고 오목이의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수지는 그 아이의 손을 놓쳤습니다. 놓친 게 아니라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수지와 오빠 수철이 중산층의 삶을 안온하게 신분 상승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과 버려진 오목이, 그리고 끝내 폐결핵으로 세상을 아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오목이의 삶과 수철의 삶을 대비시켜서 그려냅니다. 이 대비는 바로 한국 사회에 대한 신랄한 박완서의 풍자적 시선이 통과해 나가는 지점이죠. 자,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지는 수인이를 여러 번 수인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자기도 양심의 일말의 가책이 있어서 결국은 성장을 하면서 고아원에 기부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목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지만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 가족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목소리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이 수지에 대한 인물 묘사야말로 저는 아마 한국 문학사가 보여주는 가장 뛰어난 리얼한 인물 묘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물의 양면성이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려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이 갖는 선의와 악의, 그리고 양심과 비양심의 교차가 어떻게 이렇게 그 수지라는 인물처럼 잘 그려질 수 있는지 저는 다시 읽을 때마다 탐복을 하곤 합니다. 수지는 자기가 평온하거나 자기에게 어떤 자기의 안위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조그만 이익감정도 훼손되지 않을 때는 선의를 표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자 하는 포즈를 취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작은 그 중산층적 삶의 안위를 침해한다면 가차없이 오목이의 손을 다시 한번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수지와 그리고 수철의 삶은 전개됩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6.25로부터 저 멀리 1982년 공교롭게도 이 박원수의 그의 겨울은 따뜻한 내가 한국일보에 연재되고 나서 1983년에 말이죠.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이라고 해서 굉장한 그런 아주 연일 생중계하는 행사가 있었고, 그게 지금도 저는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런 1980년대 초까지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박완서는 물질적 풍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물질적 욕망,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존 욕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버려지는 양심, 그리고 타자에 대한 배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우리의 정말 큰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작가는 자기의 삶을 토대로 시작된 어떤 작가적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모가, 아니 수인아, 넌 오목이가 아니라 수인이야. 내 동생 수인이야. 내가 버린 수인이야.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버린 줄 아니? 이렇게 목맨 소리로 시작해서 길고 긴 참회를 끝냈을 때 수인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나 수지는 용서받은 것을 믿었다. 수인의 죽은 얼굴엔 남을 용서한 자만의 무한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으므로. 박완서 작가의 작품 중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읽어본 작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옥상의 민들레꽃이라는 작품이죠. 교과서에 너무 많이 실렸습니다. 아주 빈번히 실렸죠. 이 작은 단편소설에는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 궁전아파트라는 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겠죠? 근데 거기서 할머니가 벌써 두 번째나 스스로 삶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둘러싸고 이제 아파트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야, 우리 아파트 값 떨어질 것 같아. 이거 소문나면 우리 어떡해? 그래서 이제 대책위를 여는 거죠. 수습대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무서워합니다. 그런 위원회를 꾸렸다는 소문만 나도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데 참 희한한 대책도 어떤 인물이 얘기하죠. 이 베란다에 쇠창살을 대서 할머니들이 떨어지고 싶을 때 안 떨어지고 싶어도 못 떨어지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결국 이 할머니는 도시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그런 의견을 또 듣고 수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의 경험 속에서 어버이날 이 어머니를 위해서 꽃을 자기가 손수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오빠하고 언니가 준 꽃만 받고는 아이가 만들어 드린 꽃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걸 보고 에라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어린아이가 깜찍하게 옥상에 가본 거죠. 옥상에 갔는데 거기에
옥상은 다 콘크리트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그 콘크리트 바닥에 왜 보면 비가 내리고 요즘같이 미세먼지 흙이 자주 내려서 그런지 흙이 조금 이렇게 모여있는 데가 있죠. 거기에 민들레꽃 홀씨가 이렇게 싹을 틔워가지고 민들레꽃이 피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꽃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엄마가 막 얘를 끌어안고 너 없으면 나도 못 산다고, 살아있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막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박완서 선생이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껴지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는 사랑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소설은 담고 있어요.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그리고 모든 한국의 문학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박완서 선생, 박완서 작가. 근데 그 박완서 작가의 문학은 6.25의 체험과 그리고 이 6.25 체험의 비정함, 그리고 고통스러움, 중국과 폐허, 이것과 그녀가 그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경기도 개풍군의 고향의 따뜻한 그 안온함, 평화로움, 이 대비 속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그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인이 겪어간 그런 물질주의의 비정함, 물질주의의 어떤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것을 전부 꿰뚫는 정신으로서 양심과 윤리, 그리고 타자에 대한 사랑의 정신, 이렇게 완성된 문학세계요 또 작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여성 작가 중에 한 분이신 박완서 작가에 관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